안녕하세요. 동네업자 채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집 짓는 순서. 여러분들 초보 건축주분들 집 짓는 순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사시면 평탄화 작업을 해야겠죠. 집을 지으려면 기울어진 땅, 파인 땅 이런 땅에서는 집을 짓기가 힘드니까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평탄화가 되면 그 다음 이제 기초공사, 파운데이션, 콘크리트 슬라브를 짓는 거죠. 기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콘크리트 슬라브, 매트 기초 타입으로 공사를 합니다. 크롤 스페이스도 간간히 하는 데 있는데 완전 이제 목조주택에 이렇게 완전 꽂히신 분들 굉장히 좋은 줄 알고 크롤 스페이스를 하는데, 크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에서 많이 하죠. 플로어를, 그러니까 1층 바닥을 나무로 쓰기 위해서. 그다음 우리처럼 이제 온돌 난방을 하려면 매트가 아무래도 좀 유용하겠죠. 엑셀 배관을 다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밑에 깔리는 토대가 나무가 북미보다는 2단이 더 깔리는 거. 그래서 앙카볼팅 작업을 잘 해줘야 되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골조공사를 하면 됩니다. 골조공사는 말 그대로 이 디미션 넘버죠. 디미션 넘버를 사용해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기공사. 집에 사용될 콘텐트 전원이죠. 플러그, 조명, 스위치, 위치, 외벽 등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설비 작업을 하면 되는데, 설비 작업을 하기 전에 전기공사를 마침 하고 있으니까 전기공사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 당연히 이제 건축주분의 요구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고, 주로 매립등을 많이 써요. 그 다음 이제 스위치 위치 이제 확인하면 되고, 전원은 가구에 따라서 좀 이제 하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한두 개씩 더 하는 게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좀 어느 정도 전원이 있어야지 청소기를 돌린다거나 이런 제품을 쓸 때 좀 유용하니까, 전원은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기본 생각했던 것보다 좀 한 10% 20% 조금 더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기공사하면서 통신도 같이 하는데 인터폰 꼭 생각하셔야 되고, 대문을 이제 바깥쪽으로 한다고 하면 집에서 대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인터폰이랑 전기선이 이제 대문까지 가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짓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홈 오토 시스템이라 그래서 핸드폰으로 에어컨이랑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내가 외부에 있어도 집에 들어가는데 보일러를 조금 미리 돌리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해서 이런 조명을 좀 미리 켤 수 있게 그럼 홈 오토 시스템, 난방 또 이제 개별 난방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개별 난방이 들어가다 보면 각 방마다 조절기, 그래서 그쪽으로 통신을 다 빼놔야 되고, 그 통신이 모두 모여서 보일러실로 통신선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터폰이랑 보일러랑 통신을 하면서 사용자가 내리는 오더를 인터폰에서 보일러로 내려줘서 핸드폰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폰이 비쌉니다. 홈오토 시스템은 통신선을 좀 잘 깔아주고 인터폰을 좀 해주고, 냉난방기도 이제 같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설비를 해야 되는데, 난방을 이제 하는 거죠. 난방 배관을 하고, 화장실에 수도, 그리고 샤워기에 수도 해주고, 물 빠지는 이런 거는 기초 때 다 해놨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내가 이제 수전을 뭘 쓸 거냐, 높이를 얼마큼 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배관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 쓰는 거는 매립 수전이기 때문에 수전을 미리 사다 놨어요. 설비가 공사가 시작되면 매립 박스를 넣고 이제 매립 수전을 하면 됩니다. 매립 수전이 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정말 깔끔한 거죠. 이게 튀어나오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매립 수전 깔끔하고 좋습니다. 단점은 이제 한번 고장 나면 수리하기가 힘든 걸 뜯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럼 이제 설비 공사까지가 끝나면 이제 바닥에 미장을 해야겠죠. 방통을 치는 거죠. 이제 난방 파이프를 시멘트 모르타르로 이제 덮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단열재 공사를 해야겠죠. 단열을 인슐레이션,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인슐레이션을 이제 속속 이 빈빈 칸마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천장에도 집어넣고 벽에도 집어넣고 모든 이 외벽 테두리는 끊임없이 이제 단열을 다 채워줘야겠죠. 단열 공사가 끝나면 외장을 같이 진행해도 되고 따로 진행해도 되고 하는데, 샤시를 끼운 다음에 그 다음 외장 공사를 하면 됩니다. 외장 공사에 지붕까지 포함해서 마감재를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외장 공사가 끝나면 이제 내부 공사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지만 외장이랑 내부랑 같이 하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내장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건축주의
니즈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내부의 석고 작업이 드라이월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배를 하면 됩니다. 도배를 싹 하고 다시 또 전기가 들어와서 이 콘센트를 다 달고 조명을 달고, 이 드라이월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 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그래서 이제 마감할 때 이제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는 게, 잘못하면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그래, 내장 공사할 때는 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래도 그 공사할 때가 굉장히 이제 건축주분들한테는 지겨운 시간이 되겠죠. 골조할 때는 대부분 좋아하세요. 그래서 돈도 이제 잘 주는 거죠. 하루하루 틀리게 쭉쭉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내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겹습니다. 맨날 봐도 바뀐 게 없어 보이는. 그리고 골조할 때 잘못하거나 기초할 때 잘못했던 게 이제 내장 공사에서 다 티가 나게 됩니다. 마무리를 할 때. 특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초보업자, 이제 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골조 기초에 실수한 게 내장 마감해서 다 티가 나는데, 저도 많이 그랬고 그때 좀 많이 당황스럽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해줘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걸 해줘야지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돈이 많이 들고 큰 실수여가지고 이걸 뭐 회피하고 기피하게 되면 이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되는, 접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다른 사업자로 새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마무리가 얼추 되면은 그 다음 이제 타일 공사.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도배하기 전에 타일 공사를 해야 됩니다. 타일을 먼저 화장실 쪽에 다 끝내고 도배를 하고 전기 작업을 다시 하고 이제 폭스에다가 콘센트 달고 조명 달고 전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타일 전기 계속 들어올 때마다 청소를 정말 잘 해줘야 돼요. 항상 청소를 깔끔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들어왔어도 현장이 깔끔해야 여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조금 지저분하게 되면 막 버리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잔소리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쓰레기 있거나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설비가 또 다시 들어와서 화장실 타일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도기를 달고 뭐 액세서리를 달고 이제 그때 보일러도 이제 가동을 좀 해보고 그런 순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닥 마루를 깔면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펜션동은 바닥이 마루가 아니고 노출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테두리를 미리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재 따라서 약간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크게 제가 말한 거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루를 깔고 그 다음 이제 싱크대 가구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구가 다 들어오게 되면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집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이제 모아서 건축사한테 전달을 해주고, 건축사는 그 서류를 관공서에 집어넣어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러고 이제 건축주분은 집에 와서 살게 되면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불법 건축물로 뭐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데크를 확장을 하든지 그런 거 이제 건축주의 몫입니다. 오늘은 건축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콘크리트 주택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크게 다를 거는 단열재 공사를 한 번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이 전기 공사를 골조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골조와 동시에 전기 설비들이 이제 콘크리트 주택은 같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 공정으로 따져보면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목조보다는 좀 공정 순서는 더 짧은 것 같아요. 다만 공정 기간이 길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공 기간이 목조보다는 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